제가 수익이 난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 투자를 부르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수익 나는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갖춰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에 많이 올랐던 거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잖아요. 네. 이게 노바백스하고 그 계약도 체결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 얘기가 없다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백신 가격, 네.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백신 가격을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수익 그 하반기에 네. 수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뭐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백신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바백스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벌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그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서 네. 오늘 급등했다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사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대형주, 네. 대형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쉴 때 있단 말이에요. 쉴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큰 계좌, 네. 다시 말해서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 네. 이런 경우는 뭐 6개월을 버틸 수도 있고 네. 3개월을 버틸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얼마든지 사면은 네. 저런 것들은 그럴 때 이제 대형주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 가지고 네. 저럴 때 이제 집어넣고 있다가 네. 만약에 많이 올랐을 때 이제 팔아먹으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대형주 중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시간에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놓고 있다가 네.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네. 다 아는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요즘에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죠. 떨어졌죠, 이렇게. 네. 네. 이 경우도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샀을 때 있잖아요. 네. 제가 할 때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해서 쌍봉이라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네.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서 여기서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오는 걸 못 봤지. 그러고서 이제 그때 구글에서 매출 1위 해가지고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10만 원 찍고서 10만 원 넘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잘 살펴보면 IPO 하고서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네. 야, 제 아는 분은 카카오 게임즈를 요때 샀거든요. 요때 이제 지겹잖아요. 네. 요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서. 그래서 대형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네. 항상 주식으로 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돈 버는 거거든요. 돈 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간과. 사람들이 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 돈을 벌고 네. 불릴 수 있나. 그거를 투자자가 고민을 해야지 돼. 고민. 항상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해답을 구하려고 네.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투자한다 그 생각 말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나, 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나. 그 투자자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처한 환경이 제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항상 그거에서 고민을 해야지 실력도 늘어나는 거고 네. 계좌에 돈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제가 대표님을 뵌 지가 벌써 이제 거의 한 시간이 작년 말이나 아마 올해 초쯤에 뵀을 것 같은데. 올해 초죠, 올해 초. 네. 대표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뵙고 있잖아요.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에 이제 영화 인턴이라는 거에 역시 이분이 이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이분 이름이 이제 앞에 나올 텐데 주인공 이름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 봐도 되니까. 로버트 드리노. 굉장히 닮으셨다. 그래요? 영광이네, 영광.
아니, 명배우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뭔가 닮으신 느낌.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뭔가 되게 닮으셨어요. 느낌도 좀 비슷하시고. 아니 근데 대표님은 전업 투자자로서 지금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하고 있죠. 거의 혼자서 사무실에 계시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그러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게 대표님이 뭐 한 해 뭐 많이 버실 때는 수십억도 벌고 뭐 하시겠지만 이 어쨌든 나는 어떤 한 공간의 사무실에서 이 모니터 앞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거를 안 알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저 뭐 어제도 골프 갔다 온 것처럼 밖에 일도 많이 봐요. 밖에서 일 보면서도 투자도 하시고. 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 제가 해외에서 투자 많이 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이슬란드에서도 했고, 뭐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에서도 제가 주식으로 이게 날려면서 하고, 가깝게는 제주도 우도에서 그 등대 아래에서 우도에서 매도. 매도 매수. 요즘 시대는 이게 진짜 갑갑해서 그렇지 밖에서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건은 이제 좋고 그러는데 또 사무실 안에서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HTS로 보는 거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도 보고 이제 저렇게도 보고. 근데 늘 주식을 신경 쓰고는 있죠. 그 제 직업이 이거니까는 주식 투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금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또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수익률에 집착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슈퍼게임이나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이미 자산이 많으니까 곱하기 조금만 내도 되잖아요. 이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본인의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은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필살기가 있어야 돼. 필살기. 그러니까는 그 필살기라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떠한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 방법. 기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고, 제가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서 수익이 나는 모형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게 장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또는 단기 투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가치 투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부르짖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그분은 그 수익 나는 어쨌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수익이 난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수익 나는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갖춰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이제 과거에 그 대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책을 100권을 넘게 읽었는데 자기는 돈을 못 번대요. 그러니까 100권이 아니라 1000권을 읽어도 그 중에서 자기 거화 시킨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100권이나 1000권을 읽어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른 유튜브도 보고 전체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많이 보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많이 보는 게 다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헛것이 그 불필요한 거에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방송을 처음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걸 따라서 맞는 거를. 자기 거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누차 얘기한 것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어려운 거 말고 N형
패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있을 때 매수해 가지고서 이제 수익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는 거, 또는 이제 십자 도지형이 나오는 거, 또는 양음양 패턴. 네. 양음양 패턴은 이제 어제 쉬었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 네. 그런 거는 뭐 가깝게 보면은 네. 매일 있거든요. 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파크 같은 경우 단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음양은 아니더라도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날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샀다가 이날 또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요 근래에 몇 번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짧게 보면 이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오늘 올라갔다가 오늘 떨어지는 거. 네. 그런데 밑에서 지지선이 있는 거, 지지선이 있고 이슈도 살아있는 거, 그런 종목들이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만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수익 나는 모형을 한두 가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거를 찾아. N형 패턴 같은 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폴대를 한번 그렸다가 한 3, 4일 떨어졌을 때, 또는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떨어졌을 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데 이슈가 희석되지 않았을 때, 또는 뉴스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일전자 같이 이제 여름 다 끝나고 그런 걸 사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슈는 살아있는데 많이 떨어지는 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는 덱스터 같은 경우 분명히 여기서 올라갈 때 그 이슈를 알아두고 있다가 21선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요때 살짝 깨졌다가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샀다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지만은 다행스럽게, 근데 죽을 주식이 아니다 싶으면 한참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그 대신 회사 기본 가치는 훼손이 안 됐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매수할 타이밍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대표님이 주식 몇 년 하셨죠? 되게 많이 했죠. 35년 했죠. 35년. 그리고 대표님은 전업 투자를 내가 20년 넘게를 했는데, 그 전에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신 거고, 대표님만의 원칙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저는 제 원칙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도 방금 전에 그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는 조금 마이너스나 뭐 그런 그 보합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익률이. 궁금한 거는 대표님만의 원칙이라든가 실력과 경험 이런 게 있는데, 대표님이 마이너스가 날 때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그 장기로 투자하는 계좌는 이제 따로 하고 트레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체 자산을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많이 떨어질 때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내 전체 자산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랬고 3월 달도 그랬고 4월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비중이 높았죠. 개별주 계좌 트레이드하는 계좌에서는 계속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거는 까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까먹어요. 까먹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수익이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도 원래 대형주 쪽에서 마이너스가 컸는데 개별주로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자산은 어쨌든 플러스가 돌아선 거고, 그러고 갖고 있는 게 그 대형주 비중이 지금 전체 자산의 뭐 한 20%가 되더라도 그게 만약에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 돈은 불어나는 거지 그냥.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개별주에서도 수익이 나면 그 달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커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님이 마이너스 날 때는 그 트레이딩 계좌에서 마이너스 날 때는 대표님이 원칙을 안 지켜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원칙을 안 지켜서. 지켰을 때는 마이너스 난 적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거의 없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안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높은 거를 산다든가, 높은 거를 샀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시간을 어겨가지고 산다든가.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 어겼을 때가 있어요. 어겼을 때가. 그러고서 못 버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손해가 클 때가 있죠. 가끔. 그래도 저 정도가 되면 극복이 되죠. 이제 극복.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자산은 플러스가 되는데 네. 단기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잘 할 때가 있더라도 네. 항상 어려워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8월 초순, 네. 이제 곧 있으면 무더위가 이제 곧 지나가는, 네. 제가 생일이 8월 11일인데, 어. 그 11일만 지나도 바닷물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에 잘 못 들어가는데, 이제 무더위 곧 꺾일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좀 아유.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진장 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네. 아주 많이 고생하실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깝깝하죠. 그냥 그렇죠. 코로나도 그냥 갑갑하고. 극성인데다가 무더위까지 겹쳐가지고 주식시장도 그동안에 계속 횡보하고 그렇죠. 뭐 하락하고 그래서 다들 어려움이 클 줄 아는데 잘 이겨내시고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루바삐 그 수익 날 수 있는 그 모형 그거를 갖추셔서 네. 계좌에 이 8월 달은 좀 네. 플러스로 돌아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후투자자 남석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